안녕하세요. 어제하고 그저께는 잠시 건너뛰었습니다. 자, 오늘은 20대 아가씨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가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주 중증 환자는 아니고요. 이제 막 시작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마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줄이는 법. 21살 여자고요. 이제 술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올려요. 일단 작년 20살 때 바람핀 전 남친 뭐과 손 여섯 6년지기 손절하고 너무 힘들어서 술을 5,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 5번 무조건 먹었어요. 집에서 혼술로요. 막 억지로 먹었다는 얘기죠. 가볍게 먹는 게 아니라 먹을 때마다 취해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완전 만취 뜰 때까지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술을 먹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교육을 받았고 짜증나고 화가 날 때는 술로 풀어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완전히 시뻘건 거짓말이고 아주 위험한 가르침이거든요. 그 거짓말에 따르면 안 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열받고 화가 나면 술로 풀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드라마나 연예인 프로, 예능 프로에서 자꾸 그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서 막 하하 웃으면서 맞아 맞으면서 뭐 맞장구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이제는 중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뭐 선을 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10kg 쪄서 겨울에 PT하고 살 10kg 쫙 뺐다가 남친 생기고 이번엔 작년보다 더 쪘어요. 2, 3일에 한 번은 무조건 먹는 것 같고 고기나 국밥집 가면 술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줄여야 하나요? 술 먹고 남친한테 술지정을 해서 많이 싸웠고 진짜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민증을 남친한테 맡겨야 되나요? 어쩜 뭐 이런 얘기 쭉 나는데 의지도 약해서 자제가 안 돼 이렇게 썼는데요. 자, 전혀 이분은 이제 아직 어린 분이라서 알코올 중독이 뭔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도 배운 적도 없고 뭐 방송 이런 데서 오히려 혼술 하라고 막 장려하잖아요. 이분이 혼술 마케팅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만 듣고 배운 거예요.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술에 대한 위험성과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단 하나 요만큼도 진실을 듣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 중독 환자가 폭증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환자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딱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사실은 잘못을 하는 거고요. 방송국에서 잘못을 하는 거고, 거기에 병원도 슬쩍 발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줘야 될 의무가 병원에선 있는데, 병원에서 진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심지어 그분들이 책을 쓴 책들도 읽어보면은 한 90%는 뭐 사실을 썼는데 아주 중요한 진짜 결정적인 것 몇 가지는 사실과 다르게 씀으로써 아예 전체적으로 환자들이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계속 술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술은 정신병이다.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천천히 줄이다가 끊으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책에 그렇게 써져 있거나 심지어 병원에서 직접 환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줘요. 이거는 완전히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물론은 알코올 중독이란 병을 가두다 보니까 격리하다 보니까 격리 시설이 있는 과가 정신과밖에 없거든요. 다른 과에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과에 들어간 거는 행정적인 편의로 그런 거지 이 병 자체가 정신병은 아니에요. 그리고 의지 부족 탓도 아닙니다. 이거 대물림 되는 유전병이에요. 물론 100%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90% 이상은 유전병입니다. 대물림 되는 유전병이에요. 어떤 병이냐면 알러지 같은 거고요. 또는 당뇨병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마약 중독하고 같은 겁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러지가 의지로 조절이 됩니까? 당뇨병이 의지로 조절이 돼요? 탄수화물 빵 왕창 먹으면서 혈당을 내가 의지로 조절해야지 한다고 조절이 됩니까? 마약 중독 환자가 마약을 조금씩 먹으면서 내가 조절해야지 하면 조절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알러지, 당뇨병, 마약 중독 같은 거예요. 이게 세 개가 섞인 게 알코올 중독이라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만큼 치료가 어려워요. 마약 중독보다 훨씬 치료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마약 중독은 환자가 마약은 나쁘다는 걸 기본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잡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리고 비싸잖아요. 아무 데나 막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알코올은 완전히 반대예요. 공짜로도 먹을 수 있고 경찰도 뭐라 안 그러고 많이 먹어야 된다고 오히려 혼술해야지 혼술해야지 하면 일부러 더 먹잖아요. 그냥 술은 나쁘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가족들도 안 말려요. 주변에서 더 많이 먹으라 사다 줘요, 오히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훨씬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간단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진실이 뭔지를, 술에 대한 위험성이 뭔지를 빨리 진실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안 가르쳐 줘요. 우리나라 국가가 방송이 병원에서 안 가르쳐 줘요. 방송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책 중에서 보면은 끝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책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 책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책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중독에 빠진 뇌. 이 책은 누가 쓴 책이더라? 마이클 코아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병원 의사분이 쓰신 책이 아니고요. 야, 미국에 있는 분이네요. 미국에 있는 분이 쓴 책이에요. 뇌신경 과학자네요. 신경과학 교수세요. 네, 이분은 임상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임상의가 아니라 대학에서 연구하는 연구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음, 그냥 알코올 중독 정신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쓴 책들도 있긴 있는데 좋긴 좋은데 다 좋은데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것들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같은 것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고 말거든요. 결국은 환자분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대로 의지 탓이다. 천천히 줄이면 된다. 정신병이다. 이런 식으로 말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모르고 거짓말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치병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제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연락하시거나 기왕이면 연락하시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좀 보시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화부터 해서 처음부터 다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제가 설명해 봐야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뭐 그냥 듣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제 말에 좀 공감이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는 결정하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의 의심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 설명해 달라. 그건 참 곤란합니다. 어, 아무쪼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악화되는 진행성 질병이에요. 오늘 아까 어떤 70대 부인이 전화를 왔는데 남편이 지금 알코올 중독 이제 막판까지 갔나 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한 번도 치료를 해본 적도 없고 해볼 생각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인한테 그랬습니다. 부인이 의지가 너무 없었다. 환자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의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알고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는 그건 좀 부인의 의지도 부족한 것 같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이 되는 병이다 이런 얘기도 드렸더니만은 그제서야 조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유전이라는 걸 모르셨나 봐요, 아마. 예, 감사합니다.